대법관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챕터 2. 대법관의 법 왜곡. 유명한 법원입니다. 10명의 죄인을 놓치는 것이 한 명의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 낫다. 윌리엄 블랙스턴, 영국 법학자, 1923부터 1780. 대법원 판례 우롱하는 대법관. 테니스장 사건 판결에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 위반이 있었다. 상고심 변호인은 상고 이유서에서 그런 위반들을 명백하게 밝혔다. 상고심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 덴턴슬리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경력 15년인 중견 법조인이다. 이런 경력의 변호사가 상고 이유서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김경호 변호사가 이들 대법원 판례와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잘못 지적했다고 말하는 것 또한 우리나라 변호사의 수준을 모욕하는 것이다. 상고리우서 사건 2024도 무고 등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리우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상고리우서의 요지. 원심의 판단은 기존에 확립된 무고죄 및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다수의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주요한 법령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에 관한 위법, 나 고소사실의 허위성 인식에 관한 위법, 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라 허위성의 적극적인 증명 없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한 위법, 마 폭행죄의 고의에 관한 위법, 바 폭행죄에서 폭행의 개념에 관한 위법, 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관한 위법. 그렇다고 상고심 대법원 판결문은 상고리우서의 지적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한다. 그것이 대법관의 역할이자 존재 이유다. 그런데 상고심 판결문은 어떠한 의문도 풀어주지 않았다. 이 사건 관여 대법관들의 답변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에서의 허위의 사실과 그 인식, 폭행죄에서의 고의, 정당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가 틀렸는데 이유는 묻지 마라는 것이다. 더 요약하면 그것은 묻지마 판결문이다. 그리고 간이 기각이다. 같은 날이 뭐 하는 때인가? 상고심 변호인이 제기한 대법원 판례 위반의 첫 사례를 살펴보자. 상고리우서는 다음과 같이 썼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년 1월 16일 선고, 2003도 7일 7.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 2심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종아리 부위에 상처 사진을 제출한 것이므로 라고 판시함으로써 신고 이전에 제출된 종아리 부위 상처 사진을 임의로 신고 사실에 포함시킨 위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종아리 부위에 상처 사진을 제출한 경위는 시간 순서상 피고인이 고소당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고자 참고 자료가 담긴 USB를 먼저 수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 그 USB 중에 피고인의 종아리 부위 상처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USB 제출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 가모를 고소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단지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여 혐의를 벗으려는 의도뿐이었습니다. 그 후 조사 도중에 조사의 분위기가 바뀌어 수사경찰관이 경찰서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갖다주며 고소를 종용함에 따라 피고인은 본인의 결백을 강조하고자 부득이하게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더욱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 피고인은
앞서 자신이 제출했던 종아리 부위 상처 사진을 첨부하거나 인용하거나 원용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종아리 부위 상처 사진 제출과 고소장 제출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시간간격을 따지지 않고 당시 정황 및 각각의 행위에 담긴 피고인의 의사를 구분하지 않은 채 상처 사진과 고소장이 단지 같은 날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처 사진 제출을 무고 행위에 포함시키는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여기서 첫째 논점은 신고하는 때 대법원 판례에 같은 날 원심 판결문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국어문의 차원에서 뭐 하는 때는 어떤 일이나 행동이 진행 중인 시간이나 시점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는 뭐 한 때, 과거 및 뭐 할 때, 미래와 명백히 구분되는 표현이다. 따라서 신고하는 때는 신고가 진행 중인 시간이나 시점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이를 법률 관계에서 살펴보면 그 의미는 더 명확해진다. 뭐 하는 때는 주로 법률에서 정한 행위나 절차가 이루어지는 정확한 시점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때는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을 뜻한다. 또 소송을 제기하는 때와 같은 표현에서는 서류 제출, 법원 접수 등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서도 뭐 하는 때는 중요한 법적 행위나 절차가 진행되는 구체적인 시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고소를 하는 때는 고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는 시점을 뜻한다. 또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보석을 취소하는 그 시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고하는 때와 신고한 때와 같은 날은 동일한 시점일 수가 없다. 만약 같은 날에 여러 번의 신고가 있었다면 맨 처음 신고가 여기서 말하는 신고하는 때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관련 판사와 관여 대법관들이 같은 날을 뭐 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재판권이라는 특권으로 국어의 기본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슈 직위원회 구속기간 산정 방식. 여기에는 화제와 논란이 된 직위원 판사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참고가 될 수도 있겠다.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직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을 1이 아니라 실제 시간을 단위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영장신문 등으로 기록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을 일이 아닌 시간, 분단위로 따져야 한다고 보고 예컨대 오전 2시 접수에서 다음날 오후 1시 반환처럼 실제로는 23시간인 구간을 2일로 보는 기존 관행이 불합리하다고 적시했다. 이 계산을 원용해 구속 만료 시점을 1월 26일 9시 7분으로 특정했다. 그런데 검찰의 기소가 같은 날 18시 52분에 이루어져 법정 구속기간을 9시간 45분이나 넘겼다는 결론을 냈다. 이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했고 이에 따라 석방 지위가 내려져 수감 50여 일 만에 석방이 현실화됐다. 동시에 대검은 각청의 구속기간은 기존처럼 날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려 현장의 혼선을 키웠다.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여러 학설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상급시 판단을 통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인했다. 테니스장 오심 사건에는 직위원의 시간, 시분 단위 계산 법리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무고죄에서 핵심은 기간 계산이 아니라 성립 시점이며 대법원 법리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를 무고의 기수 시점으로 본다. 따라서 같은 날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로 묶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묵살당한 피고인의 고소장 내용. 1심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 요지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경찰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두할 당시 피고인은 고소장이나 고소장 작성을 위한 양식 및 용지를 소지하지 않았고 고소에 관한 생각해본 사실조차 없었다. 그런 피고인이 고소장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수사경찰관의 강한 종용이 있었으며 고소장 작성 시점도 수사경찰관이 경찰서 민원실에 배치된 고소장 양식을 가져다 준 직후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1심 변론 요지서의 해당 내용이다. 이 사건 상기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종아리 사진이나 피고인이 실제 폭행을 당하였는지 사실 여부를 떠나더라도 피고인의 고소장 기재 자체로 피고인의 고소가 자발적이지 않은 점이 확인됩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2일 당시 난생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부담감과 정신과 질환의 일종인 심한 스트레스 반응에서 오는 심적 불안감 및 두려움 등으로 인해 말이 잘 안 나와 조사 내내 배우자가 동석하여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하지도 않은 폭행을 여러 번 추궁당하여 정신적 압박감이 매우 심해지기 시작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여기서 조사받은 사실이 직장에 통보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심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당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자 담당 경찰관은 조사를 중단하고 고소장 양식까지 가져다주며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대로 고소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원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수사관에 계속된 종용으로 인하여 가모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고소를 원하지 않았다는 말까지 고소장에 기재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소장 2021년 8월 5일 아침 몇 시경 모 테니스장 회원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카모 이 고소인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밀어 고소인이 문턱에 걸려 바닥에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본래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고소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나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음해하였기에 그 억울함을 벗고자 부득이하게 고소합니다. 2021년 9월 2일 수사자료 제출이 무고죄. 당시의 경찰 신문조서를 보면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10시 24분에 시작되어 11시 3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은 종아리 부위 상처 사진이 담긴 USB를 제출할 시점에 상대방을 고소한다거나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는 전혀 없음이 확인된다. 이어 수사 경찰관이 피고인 촬영 동영상과 과모 촬영 동영상을 순차적으로 재생하면서 피고인을 계속 추궁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추궁 끝에 수사 경찰관은 가모에 대한 처벌을 원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은 예 라고 대답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을 알 수 있다.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USB 제출 당시 가모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당시 상황은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 2003도 7178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실하다. 다음은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피의자 신문 내용 조서 내용이다. 생략 문 피의자 피고인은 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나요? 답. 네. 당시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문.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나요? 답. 당시 테니스장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목격하였습니다. 문. 목격자 중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이때 피의자로부터 휴대폰 영상과 사진을 첨부한 USB를 제출받다. 문.
영상을 보면 피의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넘어진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 가모가 밀어서 넘어졌습니다. 답. 문. 가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답. 네, 맞습니다. 이때 가모이 제출한 현장을 촬영한 휴대폰 영상을 보여주다. 문.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피의자가 문을 닫은 사실이 확인되나요? 답. 네, 확인됩니다. 문. 피의자가 문을 닫은 사실로 가모가 손가락을 다쳤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문이 찰칵하고 정상적으로 닫히는 소리가 났는데 그 순간 손가락이 끼었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고 다쳤다는 순간 가모가 비명도 지르지 않았고 다쳤다고 주장하는 직후에도 가모는 정상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문. 영상 속의 피의자가 가모를 미는 듯한 행위를 하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가모가 저를 끌어당겨 계단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문. 가모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가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가모에 대한 처벌을 원하나요? 답. 네, 원합니다. 이때 피의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다. 문. 위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는 가모를 폭행한 적이 없고 가모가 자작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답. 네, 맞습니다. 생략. 고소 내용에 대한 AI 판사 판단. 이에 대한 AI 판사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다음은 그 내용이다. 고소 내용에 대한 AI 판사 판단. 1. 고소장 핵심 내용 분석. 고소장 주요 문구. 2021년 8월 모일 아침 몇 시경 모 테니스장 회원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가모2 고소인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밀어 고소인의 문턱에 걸려 바닥에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본래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고소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나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음해하였기에 그 억울함을 벗고자 부득이하게 고소합니다. 이 문구를 기준으로 고소의 취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됨. 1.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의도적으로 밀었다. 폭행행위 주장. 2. 고소인이 문턱에 걸려 바닥에 넘어져서 다쳤다. 상해 발생 주장. 3. 본래 고소인은 고소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나 억울함을 벗기 위해 고소한다. 고소의 동기가 피고소인의 행위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억울함 해소라는 점을 강조. 2. 폭행죄 vs 상해죄의 분석.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 있었는지가 핵심. 상해 결과는 필요하지 않음.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무관하게 밀쳤다는 행위만으로 성립 가능.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해야 함. 단순히 넘어졌다는 진술만으로는 상해죄 성립이 불확실할 수 있음.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 상해 증거가 필요. 고소장의 표현을 보면 넘어져서 다쳤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상해 정도나 치료 필요성에 대한 진술이 부족하므로 기본적으로 폭행죄 고소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음. 상해죄로 보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 치료 필요성가 명확해야 하지만 고소장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3.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미치는 영향.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중 관련된 부분. 가모가 밀어서 넘어졌다. 폭행 인정. 가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폭행죄 주장 명확. 가모에 대한 처벌을 원하나요? 네, 원합니다. 형사처벌 의사 명확. 그러나 고소장 내용 자체는 상해죄 요건을 직접 충족하지 않음. USB 제출 당시 피고인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음. 상해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서 제출 또는 치료 필요성 언급이 없음. 따라서 경찰이 이를 상해죄 고소로 판단했더라도 법적으로 상해죄로 확정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음. 실제로 경찰은 폭행죄 고소로 판단. 4. 결론. 고소의 정확한 취지. 고소의 법적 성격은 폭행죄에 더 가깝다. 밀려, 넘어져, 다쳤다는 표현이 있지만 상해죄를 성립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상해 내용, 진단서 등은 언급되지 않음. 따라서 경찰이 상해죄로 입건했더라도 고소장 자체는 폭행죄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음. 또한 피고인의 고소가 자발적이지 않았으며 경찰의 종용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무고죄 성립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결론, 이 고소장은 폭행죄를 중심으로 한 고소이며 상해죄 고소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앞서 언급한 내용으로 판단할 때 고소장 제출 시 피고인의 신고 내용에는 종아리 부위 상처 사진이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상고심 변호인의 상고 이유는 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여 대법관들은 묻지마 판결문을 통해 상고 이유를 기각하였을 뿐 그 이유에 관해서는 이런 방고 설명을 하지 않았다. 적어도 상식적인 대법관들이라면 기각의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기재했어야 한다. 1. 왜 특정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을 지칭하는 뭐 하는 때에 24시간이라는 포괄적 시간을 의미하는 같은 날이 포함되는지. 2. 수사자료 제출에 타인을 형사 징계 처분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이유. 뭐 하는 때와 뭐 같은 날의 차이. 구분, 뭐 하는 때. 시간 범위. 시점 또는 연속적인 짧은 시간, 같은 날, 하루라는 특정 날짜. 강조점, 뭐 하는데,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나 정황, 같은 날, 동일한 날짜에 발생한 일. 사용 맥락, 뭐 하는데, 흐름이나 상태를 설명, 같은 날, 특정 날짜의 일치성을 강조. 3. 왜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의 허위성 여부를 따지는지. 만약 상고 리유서에 인용된 대법원 판례 2003도 7178가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면 그 사실을 판결문에 담았어야 했다. 이는 법조인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대법원 판례가 폐기, 변경되었다는 어떠한 정보도 없다. 그렇다면 관여 대법관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어떤 경우에는 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엿장수 마음대로 운용을 하는 셈이다. 이는 법 왜곡 형태로 볼 수밖에 없다. 18.